신동댕동 신동입니다. 자, 예전에는요 게임 방송하는 분들 위주로 웹캠을 많이 썼잖아요. 이제는 화상회의가 너무나 당연하게 되어버려서 꼭 크리에이터가 아니더라도 주변에 보면 회사에서도 거의 모든 자리에 웹캠 하나씩 두고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자, 그러면서요 또 동시에 웹캠도 몰라보게 좋아지게 됐다고. 기존에는 조금이라도 더 화질을 생각해서 어떻게든 카메라를 셋업해서 사용해야지 했다면 요새는요 아니 이 정도 퀄리티면 그냥 웹캠이 편하지 않아? 하는 생각이 드는 지경까지 왔더라는 거겠죠. 자, 기존에 저는요 스트리밍용으로 파나소닉 GH5 시리즈를 고정으로 두고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카메라 중에서 이게 작은 편인 것은 맞지만 그래도 나름 카메라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영상 신호 받아와서 별도의 캡처 카드 통해서 컴퓨터에 신호를 넣어야 되잖아요. 또 고정되어 있는 카메라의 설정을 바꾸기 위해서는 불편하게 막 카메라 뒤로 들어가가지고 여기 뒤로 들어가야 돼. 이렇게 들어가서 그런데 이번에 그냥 웹캠으로 싹 바꿔버렸습니다. 자, 소개해드릴게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앞서 말한 대로 미러리스를 쓰는 것이 좀 너무 귀찮아졌어. 그리고 귀찮음 대비 요즘 웹캠 화질이 많이 좋아졌어. 딱히 사용할 이유를 못 느끼게 됐다는 점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엘가토 프롬프터라는 제품이 있는데요. 이거지. 이 제품과 함께 사용하는 편의성 때문에 너무너무 좋습니다. 보통 프롬프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디스플레이 세팅해줘야 하는 다른 제품과는 다르게 엘가토 프롬프터는요 아예 디스플레이 포함해서 케이블 하나로 모두 컴퓨터에서 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녹화 과정이 정말 편해집니다. 하나씩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자, 웹캠은요 엘가토 페이스캠 마크 2를 사용했습니다. 거의 2배나 더 비싼 페이스캠 프로도 사용하고 있는데 게임 방송 녹화용으로는 4K가 이게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 왜냐면 내 얼굴이 전체로 막 이만하게 나오면 모르겠는데 게임 화면에 합성하는 정도잖아. 이만하게 나온단 말이야. FHD도 충분하다는 거죠. 자, 이번에 새로 출시된 페이스캠 두 번째 버전의 경우는요 최대 1080p 60프레임에서 HDR까지 지원을 합니다. 게임 화면 녹화용으로 사용하기에 아주 충분한 정도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요 앞쪽의 카메라 렌즈 부분을 물리적인 슬라이드를 통해서 가릴 수가 있습니다. 사생활 보호, 이거 중요하잖아요 요즘. 직관적으로 가렸다 열었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미지 보기 전에 스펙 간단히 정리를 할게요. 자, 센서 사이즈는요 2.5분의 1인치 초점 고정으로 30에서 120cm 범위를 커버합니다. 화각은요 풀프레임 환산으로 24mm 정도 하는 것 같고요. 충분히 넓어서 이게 앵글 내에서 어느 정도 자유롭게 움직여도 커버는 다 되는 것 같아요. 이거 저거 다 쓰다가 결국 엘가토 웹캠을 쓰게 되는 이유가 카메라 허브 소프트웨어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웹캠은 그냥 케이블 하나만 연결해 두고 책상에 앉아서 모든 설정 값을 소프트웨어 컨트롤로 다 할 수 있다는 거. 이거 진짜 편하더라고. 화각 확대 축소 가능하죠. 대비, 채도, 선명도, 뭐 더 세부 항목도 다 이거 통해 가지고 이미지 톤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노출은 자동으로 둬도 되는데 아무래도 한 영상 내에서 노출이 바뀌면 이상하니까 수동으로 두고 가급적 낮은 ISO 값을 기준으로 조명을 통해서 적정 노출을 맞춰주면 화질이 좋아지죠. 자, 그리고 더 대박인 건 여기서 한 모든 설정 값을 페이스캠에 있는 온보드 메모리에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제가 이 컴퓨터에서 잡아놓은 값이 페이스캠 웹캠 자체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이걸 떼서 다른 컴퓨터에 가서 연결해도 그대로 설정 값이 유지가 된다는 거죠. 이게 진짜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세부적인 컬러는 송출이나 녹화 소프트웨어에서 잡아주는 게 더 쉽고요. 자, 저는 OBS 사용하니까 여기서 얼굴 노출 감마로 좀 올려주면서 블랙 좀 잡아주는 식으로 맞추고 채도는 얼굴 발색 어색하지 않을 정도만 충분히 올려주면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컬러 이 정도면 충분해요. 뭐 이 정도면 솔직히 게임 방송을 4K로 한다고 한들 뭐 얼굴이 갑자기 튀어? 이상할 일이 전혀 없다는 거죠. 깨끗하고 발색 좋은 화면으로 얼굴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동안 그 비싼 미러리스 굳이 불편하게 내가 이걸 왜 썼지? 갖다 버려. 자, 그리고 웹캠과 함께 엘가토 프롬프터를 사용했을 때 시너지가 너무 좋습니다. 엘가토 프롬프터가 미러리스와도 사용 가능하지만 웹캠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경우 간단하게 앞서 봤던 카메라 허브 소프트웨어에서 프롬프터의 모든 기능을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특히 프롬프터를 그냥 추가적인 디스플레이로 사용할지 아니면 뭐 텍스트 프롬프터로 사용할지 그리고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면서 채팅을 열어두는 용도로도 할 수 있다는 거죠. 대다수의 경우는 그냥 디스플레이를 두고 사용하면 편하긴 하죠. 촬영하고 있는 화면을 모니터링 할 수 있고 원하는 정보나 채팅창도 그냥
창을 옮겨서 열어주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좀 정리된 내용을 촬영할 때 한 번씩 프로포터를 사용하게 되는데, 내용을 카메라 허브 소프트웨어에 복붙을 해주고 폰트와 줄간격, 속도 등 프롬프트에서 필요한 모든 기능을 여기서 그냥 컨트롤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촬영하면 얼마나 편해. 또 귀여운 기능이 하나 있습니다. 포인터를 프롬프트에 열어둘 수가 있는데, 프롬프트를 본다고 해도 생각보다 카메라 렌즈를 정확하게 쳐다보지 않을 경우 시선이 이상하게 나올 수 있거든요. 자, 봐봐. 내가 지금 카메라 렌즈 보고 있어. 그러다가 이렇게 보면은 여기 좀 이상할 거, 내 눈빛이 지금 조금 딴 데 보는 것 같을걸? 자, 여기도 좀 이상하지. 근데 여길 봐야 정확해. 그래서 응시해야 할 곳을 미리 포인터로 정한 채로 내용을 보면 좀 더 자연스러운 시선 처리가 가능하다는 거죠. 아니, 다들 제가 게임하고 게임 리뷰하는 걸 좋아하길래 좀 자주 영상 좀 올려야지 생각했는데, 근데 이게 카메라를 잘 안 켜게 되더라고. 미러리스 전원 넣어야 되지, 캡처 카드 꽂아야 되지, 이미지 불러와서 녹화, 이거랑 별도로 게임 녹화는 또 따로 설정을 해야 돼. 그런데 엘가토 한 번에 셋업해두고 나니까요, 그냥 컴퓨터 전원 켜고 OBS 열면 바로 시작이야. 기존 설정 그대로 들어가. 게임 화면과 얼굴까지 한 방에 녹화되고. 요새 게임 인서트는 이런 방식으로 진짜 많이 따서 저장을 해두고 있습니다. 확실히 좋은 화질보다 더 좋은 건 사용하기 쉽고 편한 게 아닌가 싶어. 그래, 여러분들 운동해? 헬스장 다녀? 막 저기 막 멀리 가면 막 엄청 좋아. 막 러닝머신 막 200대씩 있어. 근데 안 가잖아. 집 앞으로 가야 돼. 그래야 간다고. 이 표현이 맞았나? 곧 게임 영상으로 만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동댕동 신동이었습니다. 안녕.